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에 대한 영상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닌 여태까지 단편적으로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비슷한 주제로 묶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히 토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에 도로가 접해 있는지, 그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건축물을 짓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듯이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고, 이 맹지에는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어서 토지 투자 시에 주의해야 할 요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도로가 건축법상으로 인정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를 볼게요.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과 자동차가 모두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라는 거죠. 그림과 같이 도로의 폭이 4m 이상 되어야 하고, 또 하나 건축물의 출입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 당해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땅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약 600평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로가 4m 미만일 때는 아예 건축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건축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 땅과 인접한 도로가 폭이 4m가 아니라 2m일 때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내 땅을 2m 후퇴해야 합니다. 도로의 폭을 4m로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반대편의 토지 또한 동일하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2m 도로일 때 중심선으로부터 도로까지는 이미 1m가 있으니 내 땅에서는 1m를 더 후퇴해야 하죠. 바로 그 후퇴한 지점을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이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영향을 줍니다. 도로 때문에 후퇴한 면적은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토지주가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 시에 도로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토지를 보면 골목이라든지 막다른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넓이가 결정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의 너비가 2m이어야 하고,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3m,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총 35m 이상일 때는 무려 6m의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면지역에서는 4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차의 진입을 위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겠죠? 이렇게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면 다른 종류의 도로도 있겠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의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뜻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개인이 소유하는 도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서나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개인이 소유하는 도로로 지자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승낙 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들은 개인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문의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들 중에 배수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땅을 살 때 건축 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도로를 꼭 살펴보는데요. 배수로도 도로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들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로는 물이 흐를 수 있어 배수에 이용되는 통로나 경로를 뜻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서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럼 배수로에 관련된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취수는 강이나 저수지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것으로 식수에 적합한 물로 상수도에서 공급되는 맑은 물은 상수라고 합니다. 이 상수도를 통한 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수는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난 후 회귀하는 물로 오수와 우수로 나뉩니다. 오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뜻하고 변기에서 나오는 물을 분뇨, 집에서 나오는 나머지 물은 잡배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나가는 물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도 있겠죠. 우수는 건물이나 도로 등의 시설물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뜻합니다. 집이 있고 그곳에 비가 흘러갈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집이 침수가 되겠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는 당연히 우수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장과 농업에 사용되는 물들도 용어가 따로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보통 주택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택을 건축할 때 필요한 배관들을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취수에서 올라온 물은 계량기를 거치고 상수도관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집에서 사용하는 물이 있고 변기에 사용되는 물이 있죠. 오수 중에서 분뇨는 오수관을 통해 정화조를 거쳐서 하수가 되고 나머지에 사용하고 난 생활용수는 오수관, 빗물 등은 우수관을 통해 그대로 하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내가 쓸 수 있는 배수로가 큰 것이 있으면 내가 집을 지을 때 그 배수로까지 배관을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수관, 오수관,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 오수 분뇨관까지 최소한 3개 정도를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오수 합병 정화조를 사용하기도 해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물도 변기에서 사용한 물과 함께 정화조로 들어가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수로가 내 집에서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좋겠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려는 토지에 예를 들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와 배수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배수로가 잘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땅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사전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바로 로드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각 지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길을 따라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로드뷰가 있죠. 자신이 사려는 땅 주변의 메인 도로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맨홀과 배수로 구멍이 있는지 사진으로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면 내 땅과의 거리를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공사 가능 여부나 공사비를 유추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맨홀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다 같은 모양으로 보이지만 맨홀 뚜껑의 글자를 살펴보면 정화조인지 오수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수는 빗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한번 실전으로 들어가서 배수로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위에는 2차선 도로가 깔려 있고 밑에는 하천이 흐르는 지역이 있다고 할 때 2차선 도로는 보통 오수관로가 많이 없는데 A부터 H까지의 땅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 땅 옆에는 인공적인 수로인 국어가 있고 G와 E의 땅 사이에는 현황도로와 국어가 있다고 할 때 이 중에서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B 같은 경우는 국어를 통해 배수관로를 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와 G도 현황도로가 껴있긴 하지만 국어가 있기 때문에 배수로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도로와 인접한 D는 어떻게 될까요? D는 B와 E의 땅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B와 E의 땅을 함께 매입을 하거나 그 땅의 주인들과 협상을 통해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국어를 통해 배수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의 땅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주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A, C, F, H와 같이 하천과 붙어있는 땅들은 그 땅의 일부분이 하천구역인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아래에 하천이 있고 국어를 통해 배수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하천구역이라면 내 땅에 하천이 붙어있을 경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땅을 매입하려고 할 때는 도로뿐만 아니라 배수로도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더 수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토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 중 하나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땅에 어떤 건물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폐율이란 건축물이 차지하는 수평의 면적,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면적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내 땅이 100평이어도 이 100평 전부를 사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비율에 따라 건물의 바닥 면적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을 통해 내 땅에 세울 수 있는 건물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의 건폐율을 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이 100평이고 건폐율이 40%라 했을 때 공식에 따라 건축 면적은 40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은 용적률입니다. 건물의 바닥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 건폐율이라면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인데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바로 용적률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의 가치는 그 땅의 건물을 어느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용적률이 크다는 것은 건물의 규모, 높이가 크다는 뜻이고 이는 결국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용적률만 높다고 모든 경우에서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높아야 좋겠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용적률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죠. 이때 연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인데 지하, 발코니,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높을 때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예시를 보자면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고 용적률만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건물 바닥 면적이 50평이고 각각 용적률이 200%, 300%라고 했을 때 용적률 200%인 땅에서는 건물을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300%인 땅에서는 무려 6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다른 조건이 모두 같지 않을 때에는 많은 것들을 비교해 봐야겠죠. 특히 지역적 상황에 따라 건물의 높이 제한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내 소유의 땅인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의 땅에 마음대로 건물을 짓는다면 난잡한 도시만이 우리에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 채광, 통풍 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는 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최대 한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이미 용도지역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주거지역이 세분화되어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중에서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보시면 용적률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조금 더 높지만 건폐율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더 높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에 따라 어느 용도 지역이 좋다는 의견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에 대한 정보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인지,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하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하며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들어가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의 활용 가치를 상승시키는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토지는 모양이 바르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큰 평수로 인해 가격이 비싸거나 도로가 없는 작은 면적의 토지는 적은 수요로 인해 매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이때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가치를 올리고 지가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의 분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분할의 정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100평의 토지를 각각 20평으로 5개의 토지로 분할하는 것이죠. 그럼 모든 토지가 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 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데 아무래도 이 경우가 가장 많겠죠. 그리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는 경우, 토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경우, 예를 들어 전 답으로 되어 있는 내 토지에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일부분만 대지로 바꾸는 경우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들이 토지 분할의 요건이 됩니다. 또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 규정을 보자면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로 약 18평,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로 약 45평, 공업지역은 동일하게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로 약 60평, 그리고 비도시 지역은 60제곱미터, 농림지역은 2000제곱미터로 약 600평을 기준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합병입니다. 합병의 정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A부터 E까지의 토지가 반듯하지 않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A와 C는 도로와 인접되어 있지 않아서 맹지에 속하기도 하죠.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토지로 합병을 해서 토지의 활용 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따로 있겠죠.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내용이 꽤 많아서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같은 경우,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같은 경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여야 하며,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의 토지 소유자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또한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집안이 연속되는 경우 등 정말 많은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토지 분할과 합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을 참고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의 활용 가치와
그로 인해 집값까지 상승시킬 수도 있는 분할과 합병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여러 가지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유용한 개념들과 정보들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